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마트 앞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내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 노래로 인생을 다시 부르다. 흰 종이에 파란 글씨.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는데 햇살이 그 위에서 반짝이니 마치 누군가 내게 손짓하는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무슨 노래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그러나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그 문장이 자꾸 내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노래로 인생을 다시 부르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공기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식탁 위에는 혼자 먹으려 덜어둔 된장국이 식어가고 있었죠. 스텐 그릇 가장자리에 붙은 된장 자국이 왠지 오래된 내 마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국을 데우려 불을 켜니 끓는 소리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정아야, 너 목소리 참 고왔지. 옛날에 교회 성가대 했잖아. 그 말이 스르르 귓가에 들리는데 손끝이 멈췄어요. 국이 끓어넘쳐 식탁 위에 조금 쏟아졌지만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싱크대 위엔 하루 종일 쓴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유리컵에 햇살이 비쳐서 반짝이더군요.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눈빛처럼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딸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그냥 끊었어요. 괜히 또 엄마 힘들잖아요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요. 대신 그 전단지를 조심스레 식탁 한쪽에 펼쳐놨어요. 글씨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보았죠. 나이 제한 없음, 음정 자신 없어도 가능. 삶을 노래하고 싶은 분 누구나. 그 문장에 오래 시선이 머물렀어요. 삶을 노래하고 싶은 분. 나는 그런 사람이 맞을까요? 그동안은 가족의 밥을 짓고 병원 다녀오고 손주 옷을 개키는 게 내 하루였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 그 이름들 속에 나라는 사람은 점점 작아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잠이 오질 않았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냉장고 소리, 시계의 초침, 그리고 창밖에서 부는 봄바람이 전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정아야, 이제 내 목소리를 내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다시 일어나 전단지를 빛 아래 펼쳐봤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싫지 않았어요. 뭔가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전단지를 세워두었죠. 사진 속 그는 늘 그때 그 미소였어요. 나는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노래 좀 해볼까 해요.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질 때 시계 초침이 딱 하고 멈춘 듯 했어요. 잠시 집안이 고요해졌고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오래 숨을 들이켰어요. 찬 바닥 위에 맨발을 대니 봄의 냉기가 전해졌어요.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나를 깨웠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 묵혀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 속에 먼지 냄새와 함께 희미한 꽃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그 냄새가 낯설고도 그리웠어요. 오래전 봄날 남편과 함께 걸었던 벚꽃길이 생각났죠. 그때 나는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기억이 다시 코끝을 스쳤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전단지를 한 번씩 쳐다봤어요. 빨래를 널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마치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봄의 시작은 그렇게 조용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살아보려는 마음, 그게 다시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죠. 저녁에 딸 윤미가 왔어요. 퇴근길에 들렀다며 과일 한 봉지를 내밀었죠. 엄마, 사과 좀 사왔어요. 요즘엔 국산이 달아요. 그녀의 말은 늘 다정한 듯하지만 그 안에는 혼자 두면 안 되니까라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국에 애호박을 썰어 넣고 두부를 조심스레 넣었죠. 국이 끓는 동안 윤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일도 애도 다 힘들어요. 하루가 너무 빨라요. 그 목소리가 피곤하게 깔렸어요.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우린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죠. 이따금 젓가락이 부딪힐 때만 짤그랑 소리가 났어요.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윤미야, 엄마 그 합창단 모집하는 거 있더라. 그녀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죠. 엄마, 그건 또 뭐예요? 나는 서둘러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야. 가볍게 노래 배우는 거라던데. 엄마 몸도 약한데 그런 건 힘들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국물 위로 김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내 숨소리만 남았어요. 괜찮아. 그냥 목 풀 겸 가보는 거지 뭐. 엄마는 항상 괜찮다 하시죠. 근데 지난번에도 무리하다가 허리 다쳤잖아요. 딸의 말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속엔 걱정과 짜증이 엉켜 있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에 힘이 들어가 국그릇을 더 세게 붙잡았죠. 그릇 가장자리가 뜨겁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이제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노래 같은 건 젊을 때나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속 어딘가에 얇은 금이 가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에 밥풀 하나를 손끝으로 떼어냈어요. 그 작은 밥풀이 내 마음처럼 들러붙어 떨어지질 않았죠. 엄마,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응, 그럭저럭. 짧은 대답 뒤에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냉장고의 윙윙 소리, 시계 초침, 그리고 윤미의 한숨. 그 소리들이 마치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윤미는 식탁을 정리하다 말없이 그릇을 치웠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도 어머니와 이렇게 부딪혔었지. 괜히 고생하지 마요, 어머니. 그 말을 내가 했었어요.
이제 그 말이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온 거죠. 내가 걱정이라며 붙잡던 그 마음을 이제는 내 딸이 내게 돌려주고 있었어요. 세월이란 게 참 잔잔하게 돌고 도는 거예요. 윤미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다음 주엔 병원 같이 가요. 검사 미루지 말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닫히고 나니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된장국 한 그릇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김이 모두 사라진 그 그릇에서 하얀 두부 조각이 고요히 떠 있었죠. 그 조각이 내 마음 같았어요. 어딘가 뜨거웠던 자리에 홀로 남은 미지근한 온기.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 블라인드를 살짝 올렸죠.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떠 있었어요. 그 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작게 속삭였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손바닥에 남은 두부의 따뜻함이 서서히 식어가던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내일을 조금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합창단 첫 연습날, 나는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분주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 신발은 단정한 게 좋을까,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깃을 매만졌죠. 평생 가족 챙기느라 나 하나 꾸밀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주름진 얼굴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주민센터라는 글씨를 봤을 때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낯선 향수 냄새, 커피 향,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 모두 나보다 조금씩 젊어 보였죠. 나는 조용히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어요. 지휘자 지혜 씨가 환하게 인사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해요. 오늘은 목을 푸는 연습부터 해볼게요. 그녀의 말투엔 맑은 기운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목이 바짝 말랐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자, 함께 불러볼까요? 고향의 봄. 지휘자가 반주를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레 따라 부르는데 내 입은 한참 동안 열리지 않았어요. 목 안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언젠가 노래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먼지처럼 가라앉아 있었죠. 옆자리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 다 처음이에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그 말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만 처음 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낡은 문처럼 삐걱거렸어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지휘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음정보다 중요한 건 숨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숨으로 느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흔들렸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어요. 오랜만에 내 몸이 내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셨어요. 나는 조용히 물컵을 들고 구석에 앉았죠. 잔 안에서 물방울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내 마음도 저렇게 떨리고 있겠지. 지휘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래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려는 사람이 부르는 거죠. 그 말이 가슴속 깊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끝에 닿는 온기가 묘하게 안심이 되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벚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스쳤어요. 내가 걷는 발자국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어요.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나 아직 걷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데 발바닥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싫지 않았어요. 몸이 아직 움직인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부엌 창가에 전단지를 다시 붙였어요. 그 옆엔 오늘 받은 악보 한 장이 함께 걸려 있었죠. 악보 위의 음표들이 햇살에 비쳐 반짝였어요. 마치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된 봄의 소리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들기 전 베개 옆에 물컵을 두었어요. 잔 속에 담긴 잔잔한 물결이 창문 너머 달빛에 부서졌어요. 그 반짝임을 보며 속삭였어요. 오늘 정말 노래했어요. 조금이라도. 눈가가 조금 젖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오래된 두려움 대신 조금의 희망이 들어 있었어요. 그날 연습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었어요. 노래가 자꾸 엇나가서 지휘자 지혜 씨가 몇 번이나 다시 시작을 외쳤죠. 숨이 차서 어깨가 들썩거릴 때마다 나는 슬며시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어요. 그 손수건엔 작은 꽃무늬가 수놓여 있었죠. 남편이 생전에 여행 가서 사온 거였어요. 괜찮아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회색 모자를 쓴 남자 어르신이 서 있었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죠. 저도 처음엔 호흡이 안 돼서 고생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돼요. 그의 목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줬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내 옆자리 단짝이 되었어요. 이름은 박노인. 72이라 했어요. 나보다 나이 많네. 농담을 던졌더니 그는 껄껄 웃었죠. 나이는 숫자요. 박자가 더 중요하지. 연습이 끝난 뒤 그는 늘 내 짐을 대신 들어줬어요. 가방 무겁잖아요. 내가 들게요. 그럴 때마다 나는 괜히 손사래를 쳤지만 그가 앞서 들고 걷는 뒷모습이 든든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손주 자랑을 실컷 하다가 갑자기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근데 그 애도 이제 멀리 가요. 대학 붙었다네요. 기쁘긴 한데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찡했어요. 저도 그래요. 딸이랑 손주가 오면 좋긴 한데 가고 나면 집이 더 조용해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 고요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노래하면 그게 조금 덜해요. 버스가 도착했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엔 초저녁 햇살이 기울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어요. 그 바람이 봄의 냄새를 데리고 왔죠. 풀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꽃향기. 버스 안에서 그는 내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거 우리 곡 연습 순서예요. 집에서 틀어보고 연습해요. 종이에 적힌 곡 제목은 바람이 돼요. 그 제목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바람이 돼요.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불어주는 마음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오르간 소리 사이로 합창이 흘러나왔죠. 나는 따라 부르려다 울컥했어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음정은 불안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힘이 있었어요. 노래하는 동안 남편의 얼굴이 스쳐갔어요. 여보, 나 이제 조금 덜 외로워요. 입술 사이로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며칠 뒤 연습에서 박노인이 선물 하나를 내밀었어요. 작은 손수건 한 장. 내가 직접 바느질한 거예요. 공연 날 땀 닦으시라고. 연보랏빛 실로 함께라는 단어가 수놓여 있었어요. 나는 그걸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예쁘네요. 덕분에 긴장 풀릴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응원해야죠. 그래야 목소리가 더 멀리 가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의 온기란 건 꼭 오랜 인연이 아니어도 어느 날 문득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만든다는 거리요. 연습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하늘은 보랏빛 저녁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그 바람에 손수건의 끝자락이 살짝 흔들렸어요. 나는 그 손수건을 꼭 쥐었어요. 손끝에 닿는 바느질 자국이 거칠었지만 그 거침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건 단순한 천이 아니라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그 손수건을 올려두었어요. 이 사람 덕분에 나 오늘 웃었어요.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듯 했어요. 그 손수건 위에 살짝 내려앉은 봄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보면 되지. 노래하고 웃고 누군가와 함께.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공연을 한 달 앞두고 연습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모두가 진지했고 지휘자의 표정도 자주 굳었죠. 이번엔 관객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한 팀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긴장된 눈빛이 서로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어요. 그날도 박노인은 늘처럼 일찍 와서 피아노 앞에 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묵직했지만 가끔 숨을 몰아쉬는 게 눈에 띄었어요.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죠. 아이고, 괜찮아요. 늙으면 다 이래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끝이 살짝 떨렸어요. 노래가 중간쯤 흐를 때였어요.
그가 갑자기 손을 짚더니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지휘자가 놀라 달려왔고 모두의 노래가 멈췄죠. 잠깐 어지러워서요. 그는 애써 웃었지만 그 이마 위로 맺힌 땀방울이 불안하게 반짝였어요. 연습이 끝난 뒤 나는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줬어요. 걸음이 느려서 자꾸 멈춰 서야 했어요. 박 선생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괜찮다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손수건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혹시 무대에 못 서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마음 한가운데를 가만히 눌렀어요. 며칠 후 그는 연습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휘자가 조심스레 말했죠. 박 선생님이 입원하셨어요. 심장이 좀 안 좋대요.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악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위에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어요. 연습이 끝난 뒤 나는 병원으로 갔어요. 창문과 침대에 그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줄이 코끝에 걸려 있었고 기계에서 삑삑 하는 소리가 들렸죠. 이리 와요, 정화 씨.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여전히 유쾌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는 침대 옆 협탁에서 구겨진 프로그램 인쇄물을 꺼내 보여줬어요. 내 이름 여기에 있죠? 발표회 때 꼭 불러줘요. 내 자리는 당신 옆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대답했어요. 꼭이요. 약속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럼 됐어요. 그 약속이면 내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 걸린 시계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틱톡, 틱톡. 그 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밖으로 나왔을 땐 저녁이 이미 내려앉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병원 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버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나는 손가방 안에 손수건을 꼭 쥐었어요. 연보랏빛 실이 손가락에 스쳤고 그 감촉이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아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공기가 유난히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손수건을 올려놓고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번엔 그 사람이 내 곁을 채워줬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멀리 가려는 것 같아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 위 시계 초침이 다시 들렸어요. 틱톡, 틱톡. 그 소리 사이로 박노인의 웃음이 아련하게 섞여 있었어요. 눈을 감았는데도 그의 목소리가 귀에 남았어요. 발표회 때 내 자리는 당신 옆이잖아요. 그 말이 파도처럼 밀려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들었어요. 그 밤 나는 한참 동안 손수건을 쥔 채 잠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노래가 아닌 기도를 했어요. 박노인이 입원한 지 열흘째
합창단 단톡방엔 소식이 없었어요. 조금 좋아지셨대요. 누군가가 짧게 남긴 한 줄이 전부였죠.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곧 돌아오겠지. 꼭 무대에 함께 서겠지. 하지만 그 주 금요일 지휘자가 조심스레 말했다. 박 선생님이 어제 새벽에 가셨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연습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리던 지휘자의 손끝이 떨렸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나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숨이 목에서 걸렸죠. 연습은 그날로 중단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창문 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창문에 붙은 빗방울이 아래로 길게 미끄러졌어요. 그 물자국이 내 눈물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진 속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보, 또 누군가 떠났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식탁 위에 있던 손수건을 들었어요. 그가 내게 주었던 함께라 수놓인 그 손수건. 나는 그 천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바느질 자국 사이로 눈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다음 날 합창단 단원 몇 명이 조문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발걸음이 병원 쪽으로 향하다가 다시 멈춰 섰어요. 그의 마지막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이젠 진짜로 함께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나는 연습에 나가지 않았어요.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지휘자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녀의 문자가 남았죠. 정화 선생님, 공연이 다음 주예요. 선생님 자리 비워두고 있을게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날 오후 딸 윤미가 찾아왔어요. 엄마, 왜 요즘 연습 안 가요?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겨우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친구가 좀 아팠는데 멀리 갔어. 윤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더 슬펐어요. 이제 그만 쉬어요. 엄마 몸도 힘든데.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그만두자.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연습 가방을 꺼내다가 다시 덮었어요. 악보 위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 위로 손을 댔지만 그 먼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시렸어요. 창문 밖엔 비가 그치고 전깃줄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까치 깃털이 흔들렸죠. 그 작은 흔들림이 내 마음 같았어요. 휘청거리고 하지만 떨어지지 못하는 마음. 나는 다시 손수건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어요. 그 위에 두 손을 얹었어요. 눈을 감으니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어요. 우리 서로 응원해야죠. 그래야 목소리가 더 멀리 가요.
그 목소리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말을 아꼈어요. TV도 켜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집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와 내 숨소리만 있었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그가 있던 자리에 빈 공간이 커졌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 무대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어요. 노래는 멈췄고 목소리 대신 침묵이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침묵이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어요. 발표의 전날 밤 나는 아직도 악보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랍 속에 넣은 채 몇 번을 꺼냈다가 다시 덮었죠. 거실에는 봄 냄새가 묻은 빨래가 널려 있었고 그 사이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그 빛이 손수건 위에 닿아 연보랏빛을 더 깊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지휘자 지혜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화 선생님, 내일은 오실 거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숨이 막히듯 말이 목에 걸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박 선생님 자리 무대에 그대로 비워둘 거예요. 그 자리 선생님이 지켜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손수건을 꼭 쥐었죠. 손끝에 닿는 실밥이 거칠게 느껴졌어요. 그 거침이 내게 말을 거는 듯 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공연날 아침 나는 흰 블라우스를 꺼내 다렸어요. 다리미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옷의 주름이 하나둘 펴질 때마다 마음의 주름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무대 뒤 대기실엔 긴장된 공기가 가득했어요. 단원들이 서로의 옷깃을 매만지며 속삭였죠. 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손수건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 연보랏빛이 무대 조명보다도 따뜻했어요. 조명이 켜지고 지휘자의 손끝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첫 소절이 나오는데 목이 떨렸어요. 그 순간 나는 하늘을 향해 짧게 숨을 내뱉었어요. 바람이 되어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 내 목소리가 홀 안에 퍼졌어요. 처음엔 얇고 흔들렸지만 두 번째 음부터는 서서히 깊어졌어요.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눈물이 음표가 되어 흘러나왔어요. 무대 아래 맨 앞줄에 딸 윤미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반짝였어요. 그 눈빛이 엄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노래가 절정에 다다를 때 내 손이 무심코 손수건을 꼭 쥐었어요. 그 안에 박노인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서로 응원해야죠.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나는 눈을 감고 노래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박자를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이 닿는 대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불렀어요. 그 순간 무대 위 공기가 바뀌었어요. 노래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버린 것처럼. 곡이 끝났을 때 홀 안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무대 뒤로 내려와 숨을 고를 때 지휘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정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젖어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지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어깨가 천천히 떨렸어요.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슬픔이 이제야 노래가 되어 흘러나온 듯 했어요. 무대 밖으로 나오니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어요. 공기 중엔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손수건을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비에 젖은 그 천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 그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공연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의 박수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집안이 다시 고요했어요. 식탁 위에는 무대에서 받았던 꽃다발이 말라가고 있었죠. 붉은 카네이션이 바스라질 듯 흔들렸어요. 나는 조심스레 꽃잎 하나를 떼어 책 사이에 눌렀어요. 이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딸 윤미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향긋한 귤 냄새가 함께 들어왔어요. 엄마, 그날 영상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놀란 듯, 그리고 자랑스러운 듯 했죠. 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 엄마, 그게 더 좋았어요. 진짜 노래 같았어요. 엄마가 살아있는 소리로 부르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윤미는 식탁 위 손수건을 들었어요. 이거 공연 때 들고 계셨던 거죠? 응, 친구가 준 거야. 이젠 그 친구가 하늘에 있지. 그녀가 천천히 손끝으로 그 자수를 어루만졌어요. 함께라는 글자가 여전히 선명했어요. 엄마, 이제 좀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좀 그럴까 봐.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주민센터를 찾았어요. 지휘자 지혜 씨가 사무실에서 나를 보고 반갑게 웃었죠. 다시 오셨네요, 정화 선생님. 네. 이제 목소리 좀 돌아왔어요. 좋아요. 이번엔 봄 축제에 나가요. 곡은 봄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제목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봄을 배우는 시간. 그 말이 내 지난 날들을 모두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습이 끝나고 센터를 나서는데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희미하게 꽃향기가 섞여 있었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고 어디선가 자전거 바퀴가 바람을 가르며 지나갔어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새 노래의 전주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자 햇살이 거실까지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 손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손끝으로 천을 살짝 만졌어요. 이제 나 혼자라도 노래할게요. 그 말이 조용히 공기 속에 퍼졌어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부엌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움직임이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사진이 햇살에 비쳐 반짝였어요. 그 미소가 오래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어요. 식탁 위에 말라버린 꽃다발에서 작은 꽃잎 하나가 떨어져 내렸어요. 바닥에 닿기 전에 나는 손바닥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꽃잎의 끝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으로 스며들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길 끝 벚꽃이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그 하얀 잎들이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악보를 다시 펼쳐봤어요. 곡 제목 봄을 배우는 시간 위에 조용히 연필로 한 줄을 적었어요. 늦게 피어도 괜찮아요. 봄은 결국 나에게도 오니까.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아주 먼 곳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박노인의, 남편의, 그리고 내 목소리. 그 셋이 함께 부르는 듯한 조용한 노래가 그 밤 내 꿈속을 오래 감싸고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